안녕하세요. 반려동물 세상입니다. 오늘은 많은 이렇게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이렇게 동물병원 가면 이렇게 자꾸 검사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, 그래서 보통 동물이기 때문에 좀 어, 진료하면서 애로사항이나 뭐 이런, 또 그 손님들이 보기에 이제 사람보다 검사를 좀 많이 하게 되는, 나름대로 이제 제 생각을 좀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뭐 몇몇 가지 케이스를 이게 좀 적어 놨는데, 우선 이제 뭐 흔하게 이렇게 좀 덜 움직이고 평소보다 이렇게 막 활발한 애가 구석에 있고, 뭐 꼬리도 좀 내려가고 뭔가 침울하고 좀 덜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증상이 좀 뭔가 아프긴 아픈데 뚜렷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그리고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사람은 그 아무래도 이제 정확히 좀 그 상태를 좀 표현을 하잖아요. 뭐 배가 아프다, 배도 이제 뭐 이쪽이 아프다, 그러니까 뭐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아 여기 이제 맹장 부위겠구나, 아니면 이제 뭐 그 통증의 부위에 따라서 뭐 이쪽은 위쪽에 뭔가 통증이 있겠구나, 장 쪽에 통증이 있겠구나, 뭔가 뭐 정확히 뭐 좀 그 통증의 위치에 따라, 아니면 뭐 등뼈가 아프거나 뭐 머리가 아프거나 뭔가 좀, 게다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느낌도 뭐 으시으시하거나 뭔가 뭐 처지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표현도 좀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, 개들은 나타나는 게 그냥 웅크리고만 있다 보니까 뭔가 그 웅크리는 원인을 좀 찾아봐야 돼요. 그리고 웅크리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어, 아무래도 이제 말을 못하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. 뭐 복부 쪽에 뭔가 통증이 있으면 뭐 초음파나, 또 이제 몸 전체적인 균형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혈액 검사도 좀 당연히 들어가가지고 뭐간 간에서 하는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, 또 이제 뭐 간에서 만드는 거, 또 이제 간세포 파괴가 있나, 또 신장으로 배출해야 할 노폐물은 잘 배출되고 있는지, 또 이제 뭐 이런 췌장염도 아무래도 이제 혈액 검사로 이제 주로 알게 되고, 뭐 그리고 이제 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균형, 뭐 이렇게 전해질이나 그런 거에 불균형이나, 또 몸에 필요한 뭐 알부민이나 단백질, 또 이제 혹시 당뇨가 있나 뭐 이런 것들도 또 뭔가 비정상적인 불균형들이 있는 이런 것들도 이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웅크리고만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뭐 복부 쪽에 막 했는데 특별한 이상도 없고, 초음파로도 안에 뭐 종양도 없고 뭔가 보이는 것도 없고, 뭐 이런 폐 심장 쪽에도 뭐 다 괜찮고, 또 디스크 의심되는 것도 없는데, 나중에 이제 뭔가 분명히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또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리고 그 원인이 결국은 뭐 뇌수두증이나 뭐 이런 걸로 생각지도 않았던 뭐 그런 걸로 해서 애가 좀 뇌 액체가 좀 차서 그래서 이제 뇌를 좀 압박하다 보니까 좀 머리가 아프게 되고, 뭐 그걸 물론 이제 그게 좀 더 심하면 막 경련도 일으킬 수가 있겠죠. 근데 그게 심하지 않을 때는 그냥 뇌 압박으로 해서 그냥 애가 침울하기만 하고, 또 거기에 대해서 약을 좀 써서 뇌압이 좀 떨어지면은 또 애가 밝아지기도 하고. 그러니까 그리고 뇌 쪽은 그거를 확진하는 거는 또 MRA예요. 그러니까 MRA 같은 것도 비용이 많이 들고, 그러니까 이런 저런 검사를 해서 얘가 이제 어디가 안 좋겠구나, 뭐 디스크가 안 좋구나, 또 예를 들어서 뭐 간이 안 좋으면 간에 맞춰서 이렇게 약을 쓰게 되고, 그래가지고 뭔가 확실한 위치나 확실한, 얘가 이렇게 원인을 좀 찾기 위해서 사람보다도 좀 여러 개 필요하지 않나,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리고 위인의 유리적 이런 경우는 제가 왜 이걸 이 케이스를 적었냐면, 손님이 이 개도 그냥 갑자기 웅크리만 있고 안 움직인다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뭐 한번 살짝 토했다 그러는데, 또 손님이 뭐 이렇게 체해서 토했다고 그냥 막
소화관에 그냥 체해서 토했으니까 뭐 약만 줘달라고 간단하게 뭐 체한 거에 대한 치료를 해달라고. 이거 간혹가다 이렇게 손님이 뭐라고 생각하고서 뭐 거기에 대한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, 오히려 안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. 그리고 좀 어떤 경우는 하루만 늦으면 진짜 죽을 뻔한 그런 케이스도 있고, 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도 뭔가 한번 좀 안에 통증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 좀 해보자. 그래가지고 억지로 좀 설득해서 그냥 엑스레이 좀 찍어봤는데, 마침 이제 엑스레이에 그 위에 이제 공기가 들어가 있고, 공기가 들어가서 이제 검었고, 그 검은 거에 뭔가 또 마침 위에 이제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에서 벼 있고, 벼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물이 있으면 이제 형태가 보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물론 이제 뚜렷하게 잘 안 보이는 그런 이물은 또 이제 조영제라 그래가지고 그 하얗게 보이는 약물을 먹여서 이제 찍음으로써 또 그 약물이 묻어가지고 그 약물이 좀 빠져나가면서 일부분 좀 남아있는 거에 이물이 묻어가지고 이제 형태를 보기도 하고 뭐 이물을 좀 판단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, 얘는 그냥 뭐 조형 촬영도 안 했는데 위에 유리 조각이 뭐 날카롭게 삼각형이 막 보이고 그래가지고, 그래서 대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날 이걸 안 찍었으면 이게 되게 날카롭고 막 이랬거든요. 아마 유리를 깨트렸는데 그 파편의 일부분이 이제 구석에 들어가 있다가 치우느라고 치웠는데 조각이 있었나 봐요. 근데 그 날카로운 거를 어떻게 또 먹었는지 그 안에 위에서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통증이 있으니까 이제 토하기도 하고 웅크리고 있고. 근데 마침 이제 빨리 엑스를 찍어서 그래서 이제 좀 발견돼가지고 곧바로 이제 수술해서 이제 빼내서 큰 위험을 없애는데, 아마 하루 있다가 뭐 약 쓰면서 뭐 좀 괜찮겠지 뭐 또 하루 더 치료해보지 뭐 이러다 보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내려가면서 뭐 장을 다 찢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뭐 워낙 날카로웠었기 때문에,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복막염을 해가지고 장파열 내서 뭐 복막염을 갑자기 뭐 하루 사이에 이제 죽을 수도 있죠. 그래가지고 이런 뭐 생각지 않았던 게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또 종종 있어요. 그래가지고 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양이가 보통 이제 실을 좀 되게 잘 먹어요. 그래가지고 뭐 개들도 좀 이런 그 긴 끈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장에 들어가면서 장을 이제 그 좀 찢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경우도 뭔가 애가 웅크리고 있는데 뭔가 원인이 있는데 원인을 모르겠으니까 우선 이제 혈액 검사도 해봤는데 뭐 모든 장기가 다 괜찮고 뭐 균형도 괜찮고, 근데 애는 뭐 뭔가 안 좋으니까 웅크리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혈액 검사나 뭐 적혈구 백혈구 그다음에 뭐 전해질 뭐 생화학 검사 뭐 이런 걸로는 전혀 안 나타났고, 그래서 이제 혹시 복부 쪽에 뭔가 이상인가 해가지고 그냥 엑스레이 찍었는데, 엑스레이 상에는 중간에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정체된 잘 안 내려가는 쪽에 앞쪽에 뭔가 이렇게 가스가 좀 고여 있고 뭐 이런 사인만 좀 보이고, 그래서 이제 그걸로는 좀 불확실해서 또 이제 좀 조영제를 먹여가지고, 조영제를 먹이니까 이제 정확히 막히고 막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실이 들어갔을 때 그 장이 이렇게 막 꼬이면서 이제 아코디언 사인이라고 그래야죠. 막 중첩되는 그런 예, 꼬불꼬불하게 막 땡겨지는 그런 형태의 사인들이 좀 나타나거든요. 실이 있을 때.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보고서 뭔가 그 실로 된 이물이 있겠구나. 그래서 이제 이게 해결 안 되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는 보통 수술로 해서 그 막혀 있는 걸 다 좀 해결을 해야 돼. 그래가지고 안에 들어갔더니 이제 뭐 실이 거의 장을 터트리기 일보 직전에서 다행히 안에 이제 빼내고, 그다음에 그 터트리려 그랬던 부위가 그때 막 무척 많았어요. 그냥 뭐 한
한 5군데 6군데 막 이래가지고 일부분은 장이 너무 손상되면 뭐 잘라서 내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좀 큰 수술인 경우도 있었는데, 그래서 이제 얘도 그런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이제 정확히 최종적으로 나중에 이제 뭐 실이 막힌 거를 알게 되고,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좀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좀 회복이 됐죠. 뭐 심장병 같은 경우도 이제 심장의 상황을 뭐 정확히 알기 위해서 이제 초음파를 해가지고 안에 내부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, 또뭐 안에 근육이 막 두꺼워졌는지, 박동수는 좀 빨라졌는지, 또 이제 어느 일부분에서 압력이 좀 세졌는지, 특히 이제 뭐 폐동맥이나 이런 쪽에 압력이 좀 센 거를 그냥 놔두게 되면, 보통 이제 폐동맥 쪽에 이제 압력은 이 세면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 우심실 쪽에서 막 더 노력하면서 압력을 계속 조금씩 더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 폐 쪽에 혈관이 너무 높아지면 이제 터지죠. 터지다 보면 이제 폐출혈로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호흡곤란을 해서 사망하게 되죠. 그러니까 뭐 그런 심장병 있는 애들도 뭐 여러 가지 그런 그전 그 폐동맥 쪽의 압력이 높은지, 또 이제 뭐 전체적인 모양이나 뭐 또 혈압 관계나 뭐 이런 것들, 또 이런 심장 안 좋은 애들이 이제 계속 그 약을 좀 쓰다 보면 이제 특히 심장병 중에는 이뇨제가 좀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.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제 전해질이 이렇게 불균형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, 그리고 또 불균형한 거를 그냥 방치했다 보면 나중에 이것 때문에 또 얼마든지 뭐 토할 수도 있고 입맛도 떨어질 수 있고 또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, 불균형이 너무 심하면 다 안 좋아요.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중간중간에 좀 검사를 해가지고, 뭐가 좀 안 좋아지는 게 있으면 그런 걸 좀 개선시키게끔 계속 약을 써서, 뭐 전해질이 불균형하고 뭔가 낮아지는 거는 좀 매겨서 뭐 좀 없애줄 수도 있고, 또 심근이 막 두꺼워지면 좀 심근이 덜 두꺼워지게끔, 덜 피로도가 좀 덜하게끔 그런 약이 들어가고, 또 빨라지면 덜 빨라지게 해서 뭐 그런 검사를 해가지고 좀 그 최대한의 컨디션을 좀 유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줘야 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검사가 좀 필요하죠. 뭐 또 외형 귀 안 좋은 애는 상당히 많은데, 뭐 귀도 안에 이제 봐야 이게 어느 정도 심한지, 또 고름까지 형성이 되는지, 또 이제 같은 외염도 보면은 어, 곰팡이가 이렇게 또 혼합된 경우도 있어요. 그리고 곰팡이만 감염된 게 아니라 또 내성균이 감염된 경우도 있고, 그래가지고 또 그런 것들은 이제 검사로 해서 이제 곰팡이균이 좀 많이 늘어나 있는지, 또 어, 약을 썼는데도 계속 안 났으면 이제 실제로 어떤 약에 내성이 생겨 있는지, 그런 항생제 감수성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검사가 좀 필요할 수도 있고, 또 이제 어, 그 좀 더 안쪽에 뭐 중이나 뭐 이런 쪽에도 막 영향이 있는지, 또 뭐 뇌나 뭐 이런 쪽 가까이도 뭐 영향이 있는지, 뭐 이런 거는 이제 더 검사를 통해서 이제 좀 더 정확히 알게 되죠. 그렇죠? 그리고 뭘 적어놨나. 보통 이제 새끼들 같은 경우는 아기 때는 보면 이제 제일 많이 적는 경우, 사망하는 경우가 전염병이 제일 많아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기운 애기인데 그냥 토하고 설사하고 뭐 이렇다 그러면 무조건 전염병 검사는 또 해봐야 돼. 그래서 이런 검사로 해서 전염병이 다행히 아니구나.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뭐 변에는 또 보통 이런 이렇게 번식장에서 이렇게 데려온 애들이 안에 뭐 변에 이제 그 기생충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좀 있었거든요. 뭐 원충 같은 경우 일반 기생충은 또 잘 안 죽기도 하고, 근데 그래서 보통 이제 새끼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그 전에 변 검사 안 했으면, 또 변이 괜찮아도 그래도 무조건 변은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
나중에 이게 이제 심해져 가지고 뭐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뭐 설사 안 할 때도 얼마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새끼 때는 무조건 병 검사, 또 약간 안 먹거나 토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전염병 이렇게 검사로 해가지고 좀 확인을 좀 해야 되고, 한 애기 조금 했을 때 한 12시간, 24시간 안 먹다 보면 그걸로 해서도 당이 계속 떨어지고, 당이 떨어지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저혈당이 오고, 저혈당 때문에 갑자기 경련 일으키면서 저혈당 쇼크를 해가지고 사망한 경우도 자주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애기 특히 막 한 달, 두 달, 아주 조그만 애들은 안 먹는 거를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돼요. 그래가지고 빨리 안 먹는 원인이 다 있으니까 좀 빨리 좀 그런 검사를 해서 정확히 좀 체크해서 거기에 맞춰서 좀 제대로 빨리 치료해 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이걸 거다. 그러니까 그 많은 질환들을 보고서 그러고서도 나름대로 생긴 뭐 판단이 오류인 경우가, 이 검사로 해서 오류인 경우가 너무 많은데, 일반 손님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오류가 많죠. 그리고 저희도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오류가 아닌 제대로 이 반려동물의 아픔이 어딘지, 또 뭐가 문제고 뭐가 불균형하고 뭐가 빨리 꼭 진짜 빨리 회복되는데 도움이 될지, 그런 걸 좀 판단하는데 선입관보다는 이런 검사가 좀 우선적으로 훨씬 더 좀 도움이 되고, 또 거기에 근거해서 약을 치료하는 게 훨씬 더 좀 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